다음은 차원 축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차원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원의 저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차원은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특히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이러면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성분 분석, 다차원 척도법,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정준, 상관 분석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법들인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주성분 분석하고 다차원 척도법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시각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개체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또는 유사성 정보를 활용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해서 개체 사이의 군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객체 간 상대적 위치를 보존하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고,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나 유사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유클리드 거리나 유사도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거리를 정리할 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측 대상의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합 정도를 스트레스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성분 분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쩔 때는 주성분 분석 문제가 2개, 3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PCA라고 하고요. 얘는 공분산 행렬 또는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해서 모든 변수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성분을 찾는 방법이에요.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선형 결합에 의해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이고, 이때 분산을 극대화하는 변수로 축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산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설명력을 높였다로 봐주셔야 돼요. 많은 데이터를 빠짐없이 잘 표현하는 변수로 축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독립 변수들과 주성분과의 거리인 정보 손실량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내가 새로운 성분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산이 가장 큰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축을 찾아내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주성분을 분석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공분산 행렬을 쓸 거냐, 상관계수 행렬을 쓸 거냐, 그리고 주성분은 몇 개로 할 것이냐, 또한 주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죠. 이 중에서 이 2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공분산 행렬이냐 상관계수 행렬이냐의 문제는, 공분산 행렬은 단위가 스케일 안 된 거죠. 그래서 변수의 측정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행렬은 모든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거예요. 따라서 설문조사처럼 모든 변수들이 같은 수준으로 점수화된 경우는 공분산 행렬을 쓰고, 변수들의 스케일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에는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언어에서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할 때 PRComp는 스케일의 true 값을 주면 되고, FRINComp는 COR의 true 값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 한 것, 공분산 행렬. 그래서 이것을 false로 주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면 공분산 행렬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true 값을 주면 상관계수 행렬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주성분 분석 함수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주성분 개수 결정인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고려해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 보시면 PR컴프 써가지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표시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Cumulative Proportion이라는 게 누적 분산비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셨을 때 누적 분산 비율이 70에서 90% 사이가 되는 주성분 개수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값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산의 크기로서 보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리플롯에 아이젠밸류라고 해가지고 고유값이 있고요. 1.0이라는 것을 쭉 선을 그려봤을 때 2개 정도가 1보다 큰 주성분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스크리플롯에서 여기에 있는 요 선을 이용해서도 개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쉽진 않지만 엘보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팔꿈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현저하게 완만해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썸머리 결과를 보고 누적 분산 비율이나 아니면 아이젠밸류 또는 엘보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fit, 달러,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주성분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1 주성분이다 그런다면 여기 있는 변수명과 그것에 대한 여기 상수값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것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성분 결정의 예는 요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어디가 엘보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급격히 경사가 완만한 지점을 여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개 요소를 주성분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표준 편차, 분산 비율, 누적 분산 비율이에요. 그랬을 때 주성분은 항상 이 분산이 큰 것이 앞에 있고 작은 게 뒤에 있어요. 즉 설명력이 큰 것, 이것을 1주성분,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성분 하나가 전체 분산의 62%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24.7%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주성분 부분만 수용한다면 정보 손실이 전체 100에서 61을 뺀 38만큼이 정보 손실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 나왔을 때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항상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2개를 쓴다 그러면 1번, 2번 쓰는 거고요. 3개를 쓴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성분 분석의 결과 해석하는 것을 제가 다양하게 문제 지문에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적어둔 것인데요. 이것을 한 번씩 읽으셔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2개 페이지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시계열 자료예요. 시계열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서도 시계열 데이터 다루는 것을 잘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데이터로 이러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성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단어 영문으로 stationary예요. 이 정상성이라는 것은 시계열 수준과 분산에 체계적인 변화가 없고
주기적 변동이 없는 겁니다. 즉, 미래는 확률적으로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정상성이에요. 이러한 정상성을 만족하는 정상 시계열의 조건은 평균이 시점에 대해 일정하고 분산도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일정하고 공분산이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시차에만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이 이 t하고 무관하게 동일하죠? 분산도 t하고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분산의 경우에는 t에는 무관하지만 이 h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은 평균에 대한 그림이죠. 평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분산이 들쑥날쑥하게 널뛰고 있고 여기는 공분산이 넓었다가 좁았다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고 이쪽에 있는 게 평균도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하고 공분산도 일정한 그림이어서 정상 시계열 그림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지문에서 좀 이상한 단어로 표현을 하거나 시점하고 시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틀리게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좀 지저분했던 문제 같아요. 그러면 정상 시계열이 흔한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상 시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 시계열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기 쪽이네요. 승객에 대한 수가 아무래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분산도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 시계열로 바꿔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차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계절성을 갖는 비정상 시계열의 경우에는 계절 차분을 사용하고요.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면 로그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분이라는 것은 현 시점 자료값에서 전 시점의 자료값을 빼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로그 변환은 시계열 데이터 값에 로그 함수를 취해서 데이터의 변동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평균도 분산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을 통해서 평균을 일정하게 바꾸고요. 로그를 이용해서 분산을 일정하게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적용한 경우 나오는 이 그래프가 정상 시계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모형에는 자기회귀 모형과 이동평균 모형 그리고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모형이라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AR 모형이라고 하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나오죠. 현 시점의 자료를 P 시점 전의 유한계의 자기 자신의 과거값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기회귀 모형입니다. 나의 과거 자료값을 사용해서 현재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백색 잡음의 현재값, 여기 수식에서 백색 잡음의 현재값은 요거예요. 에러. 그리고 t니까 현재죠. 자기 자신의 과거값 보면은 y의 t-1, y의 t-2 해가지고 t-p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과거값이에요. 의 선형 가중값으로 이루어진 정상 확률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 시점의 시계열 자료에서 과거 한 개 시점의 이전 자료만 영향을 주면 이것을 1차 AR 모형이라고 하고 AR 괄호 속에 1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AR 괄호소에 P라는 것이 사용된 식을 써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C는 모델의 평균 또는 추세를 나타내는 상수이고요. 이동평균 모형은 MA 모형으로서 Moving Average 모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Q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과거 Q 시점 이전 오차들에서 현재 항의 상태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의 평균을 예측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각 과거치는 동일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자료가 유한계 과거 백색 자음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요거 현 시점의 잡음 그리고 이거는 t-1, t-2 해가지고 t-q까지의 백색 잡음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 자료 중에서 자기 상관이 전혀 없는 특별한 경우예요. 시계열의 평균이 0, 분산이 일정한 값, 자기 공분산이 0인 경우 백색 잡음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값이 미래 예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자기 상관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것은 회계 분석에서는 오차항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정 기간의 관측치에 모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추세나 주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계절 성분과 불규칙 성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의 예측값을 t-1, t-2 해가지고 t-n까지의 관측치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으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에서는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은 이동평균법의 종류인데 최근 관측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 시점으로 갈수록 가중치를 지수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모형 아리마라고 되어 있는 이 모형은 비정상시 계열이에요.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무빙 에버리지하고 두 개 다 여기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i라는 것이 인티그레이티드라는 것입니다. 누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형을 따르고 있고요. 비정상 시계열 모형이기 때문에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서 AR이나 MA, AR, MA 모형으로 정상화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리마 한 다음에 P, D, Q가 있었을 때 이 P가 AR에 대한 차수, Q가 MA에 대한 차수고요. D가 바로 차분의 횟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D를 이용해서 I라는 성분을 없애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ARIMA하고 1, 2, 3 나오면 이 가운데 있는 숫자 2가 차분을 해야 되는 크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차분하게 되면 I가 없어지고 ARMA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차수가 0이 들어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IMA 모형인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이 1이 차수죠. 그래서 한 번 차분해서 MA 한 모형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ARI 모형이에요. 그리고 차수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 번 차분하면 AR2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상관함수하고 부분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기회귀하고 이동평균 모형이 있었을 때
자기상관함수하고 부분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한 그래프로서 그림을 보고 자기 회귀하고 이동 평균에 대한 요 차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AR 모형의 경우에는 ACF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 PACF라는 그래프에서는 절단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 절단선이 있었을 때 그 절단선의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P 플러스 1차 항부터의 절단 모양이라고 그래서 얘는 차수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절단선 바깥으로 2개가 있었으면 AR2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MA 모형은 반대 상황이죠. PACF 그래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ACF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셨을 때 절단선 기준으로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Q 플러스 1차항부터 절단 모양이어서 한 개만 이렇게 길쭉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MA1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보고 자기회귀인지 이동평균인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분해 시계열 중요하죠. 분해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시계열에서 분리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해 시계열의 분해 요인은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추세 요인은 자료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형태가 오르거나 내리는 등 어떤 특정한 형태를 취할 때 추세 요인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의 그림에서 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거죠. 계절 요인은 계절에 따라 고정된 주기에 따라 자료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중 특정할 때 일주일의 특정 요일에 나타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작은 눈금들이 1년이거든요. 요게 5년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앞에 조금 작게 나타나다가 뒤쪽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1년마다. 이런 것을 계절 요인을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당뇨병 약 매출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겨울에 11월, 12월에 툭 하고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요인. 순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기는 한데 고정적이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은 주기를 가지고 자료가 변화하는 것이 순환 요인입니다. 그리고 불규칙 요인은 위에 3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귀 분석에서 오차에 해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불규칙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해 시계열에서 시계열 분해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시계열 분해 그래프는 관측치, 추세, 계절성, 잔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쪽에 있는 것을 적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만 딱 보여주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게 관측치, 추세, 계절성, 잔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절차에서 순서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고요. 추세와 계절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고요. 잔차를 예측하고요. 잔차에 대한 모델을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잔차의 추세와 계절성을 재반영해서 예측한다. 이 순서를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